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겠고, 무효 중에 불확정적 무효인 유동적 무효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효력 요건을 결한 경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먼저 무효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 다음 효력이 없죠. 따라서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이때는 다시 주고받으면 되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무효 사유 중에 무효 원인이 사유질서 위반인 경우, 즉 민법 103조와 104조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무효에 관한 여러가지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7조에 일부 무효가 있죠.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은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무효와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138조 무효행위 전환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감남과 을려가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A와 B가 태어났죠. 그럼 이런 혼인 중인 자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감남이 밖에서 C라는 일을 나왔어요. 큰일 날 남자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애를 죽일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C는 혼인 중인 자가 아니고 혼외자죠. 그럼 갑은 C가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려면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인지를 하게 되면 혹시 C가 나중에 커서 을을 친엄마로 알았는데 혹시 날 주웠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C를 위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출생신고는 혼인 중인 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원래 이런 남자가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감남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우리 자식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C 너는 출생신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너는 갑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C는 이걸 주장했죠. 출생신고로서 무효지만 갑이 만약에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인지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됐죠. 이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죠.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4조는 추인 X 전환 O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139조 무효행위 추인을 보겠습니다. 자,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죠? 단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죠. 자, 그럼 새로운 이 말을 잘 보세요. 새로운 이 말하고 소급해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새로운 이 말 때문에 원칙 소급해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하기로 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그 다음 만약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춰야겠죠. 따라서 103조나 104조나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이 경우는 새로운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고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 무효를 공부하셨죠? 이제 이어서 취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취소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에서 법조문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가 중요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반면 어떠한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러면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처음에 유효죠. 그런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따라서 이때 유효는 확정적 유효가 아니죠. 나중에 무효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의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추인.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취소권 포기 의사 표시죠. 그 다음 법정 추인이 있고 그 다음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죠. 3년과 10년이 있죠. 그 기간이 경과.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인과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있어야 되죠. 단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취소는 유동적 유효였죠. 그럼 유동적 그 말은 법률관계가 아직 불확정적이죠. 따라서 법에서는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인 관계가 한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동적 관계가 한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그리고 유효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추인이죠. 따라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두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취소 원인을 볼까요? 자, 민법상 취소 원인은 딱 네 가지입니다. 딱 외우셔야 돼요. 재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네 가지입니다. 그럼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네 가지밖에 아니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반면 무슨 약정 해제나 합의 해제는 있죠.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취소권자도 중요하죠. 취소권자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차를 팝니다.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이게 대리인과 승계인이죠. 특히 대리인 중에 이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무대리인은 취소권을 수권받지 않았다면 원칙 취소나 해제 못합니다. 이자 가려면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아야겠죠. 그 다음 취소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취소 상대방은 그때 그 놈이죠. 다른 놈이 아니에요. 전득자가 아니죠. 자, 사례를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 갑에게 취소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매매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갑이 취소를 합니다. 그럼 갑은 취소를 을에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그렇죠. 을에게 하는 거죠. 갑은 누구랑 매매했어요? 매매한 그때 그놈이 을이죠. 갑하고 병은 본 적도 없죠. 따라서 그때 그놈한테 취소를 하게 돼요. 이 다른 놈이 아닙니다. 전득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병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을 나눠봐야 돼요. 갑이 취소한 원인이 제한 능력이면 절대적 취소라 병에게도 취소 효과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갑이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이때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따라서 병이 제3자가 선이라면 그때는 병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돼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법조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140조를 펴보세요. 140조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방금 했죠.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표시해 두시고 141조 취소 효과는 소급표가 있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단 특징이 있죠. 제한 능력자는 현정이만 상환하면 되죠. 142조 취소 상대방은 그 상대방, 그때 그놈.
자, 146조 취소권 소멸은 3년과 10년 기간이 있죠. 둘 중에 먼저 도달한 때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 법조문 아래의 양가로 1번 취소 원인은 아까 재착사강 가로 열고 약정 취소 없다 그랬죠. 밑에 판례를 보세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여기까지.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죠. 그럼 취소됐습니까? 안 됐죠. 취소 원인은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합의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가로 2번 취소 상대방과 방식이겠죠. 취소 상대방은 그때 그 상대방 그때 그놈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이때 취소 의사표시는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을 청구했다. 그런 묵시적 취소가 가능하죠.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가로 3번 일부 취소가 나오죠. 자, 자료를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럼 그 부분은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나오죠.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양가로 4번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추인은 의무적 추인과 법적 추인이 있죠. 먼저 의무적 추인은 자, 자료에서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143조가 나오죠. 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죠. 그리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죠. 그 다음 2항 전조 규정은 전항 규정에 준용한다. 그 말은 추인할 때는 취소처럼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144조 추인의 요건 1항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취소 원인 종료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때, 착사강에 빠진 사람은 착사강에서 벗어난 때 하겠죠. 단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있죠. 읽어보시고 특히 3번에서 추인도 의사표시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추인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칠판을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에서 추인을 몇 가지 공부했죠. 먼저 무권대리인을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하면 원칙 무효죠. 그렇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때 소급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럼 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이 행위는 유효죠. 그런데 유동적 유효죠. 따라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짓죠. 따라서 유동적 유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돼서 또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말한 추인이란 이 3번 추인을 말하죠.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럼 일단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추인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3번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단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2번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의무적 추인을 보셨죠? 그 다음 자료에서 자, 판가로 2번 법정 추인 있죠. 그럼 145조 조문을 보실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그 말이 취소원인 종료 후죠. 그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추인이죠. 자,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추인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1, 2, 3, 4, 5, 6, 9가 있죠. 그 중에 2호와 5호의 밑줄에 있죠. 자, 2호를 보세요. 일단 이행 청구의 청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음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다음 양도의 양 동그라미. 일단 청양 쳐두셨죠. 자, 그럼 칠판을 보겠습니다. 일단 법정추인은 보시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을에게 대금 채권이 있죠. 그 다음 매수인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에 갑이 취소권이 있었어요. 그럼 취소할지 말지 갑이 선택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때 갑이 이제 을에게 자기 의무 이행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했다. 그 말은 갑이 취소권을 행사한단 말입니까? 취소하지 않겠단 말이죠. 따라서 갑이 취소원인 종료 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때는 추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럼 갑은 취소하려면 돈 안 받아야겠죠. 근데 갑이 아이고 약속도 잘 지키네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취소하지 않겠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도 추인이 됩니다. 근데 이행 청구는 달라요. 자, 이제 갑이 취소인 종료 후 을에게 돈 갚아 그랬죠. 돈 내놔 그랬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지 않겠단 말이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갑에게 이행 청구했어요. 그럼 우리 갑에게 이행 청구한 것은 갑 선택과 무관하죠. 따라서 이행 청구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추인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등기 이전했을 때 그때 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갑은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했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갑이 이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말은 취소하지 않겠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추인이 됩니다. 근데 을이 자기 권리를 양도했다. 이건 갑 선택과 전혀 상관없죠. 따라서 이때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5조는 간단해요. 시험은 청양 이걸 자주 물어볼 겁니다. 따라서 결론 취청양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나 양도했을 때만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했을 때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조문 위주로 같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셨죠? 다음에는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자, 1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동그란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무효행위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 때문에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다음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허용되죠? 단 이때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이 되겠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죠. 객관적 질서 위반입니다.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무효일 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죠. 유효일 때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 104조는 추인 X 전환 5조. 따라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정답이 뻔하네요.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그걸 찾아보면
일단 기억은 104조죠. 기억은 정답에 들어가고 그 다음 디귿도 정답이죠. 불법 조건에서 불법이 103조. 사회질서 위반. 그래서 정답이 기억과 디귿.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는 원래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죠. 그런데 무효 중에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 포인트 11번에서 무효와 취소를 공부했죠. 그 중에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의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가 있죠. 따라서 핵심 포인트 12번에서는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보시면 기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갑소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2월 2일 날 토지 매매했죠. 그런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당시에 2월 15일 중도금 일자로 정하고 3월 11일 잔금 일자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2월 1일 날 합의했겠죠. 그래서 아직 매매 계약을 허가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도금 일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갑은 을에게 중도금 일자가 왔으니까 중도금을 청구했죠. 그럼 을은 주겠습니까? 을은 거부했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중도금 못 주겠다. 그래서 갑과 을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법원에 왔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음같이 판시했습니다. 허가구역인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죠. 그럼 일단 그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계약상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중도금 일자가 오더라도 을은 중도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허가를 받게 되면 이때 이제 소급에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따라서 애초에 이 무효는 나중에 효력이 바뀔 수 있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죠. 그럼 무효입니다. 그럼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이제 유효가 되면 계약상 이행해야겠죠.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계약상 이행하는 겁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서 계약상 이행하죠. 따라서 허가를 받고 유효가 돼야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의무 관계를 볼까요? 자,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가 돼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은 허가 협력 의무가 선행 의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후이행이죠. 따라서 두 의무가 동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허가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선행인 거죠.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인을 볼까요? 자, 유동적 이 말은 불확정적이죠. 따라서 당사자는 허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 협력할 의무가 없다면 그건 그냥 확정적 무효죠. 유동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계약은 무효죠.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상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판례를 보실 때 허가를 물어오면 다 있다 하면 돼요. 그 다음 계약상 효력 없죠. 따라서 계약 내용을 물어오면 없다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허가를 보시면 일방이 허가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에 협력하라고 서로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제때 협력을 안 해서 손해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액 예정에도 유효입니다. 단 허가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토지 매매하죠. 그럼 계약 해지란 주된 의무 불이행을 때 하는 거죠. 아무리 허가 구역이더라도 토지 매매에서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 불이행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여기처럼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허가 협력이 나오면 다 있단데 해지만 X죠. 다음 두 번째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아직 대금 지급 의무 없어요. 따라서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 손해배상액 예정에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유동적 무효일 때 이처럼 어떠한 해지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약금 해지는 가능하죠. 따라서 매도인은 배익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지는 안 되지만 이 해지 가능하다 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상단에 큰 1번이 있습니까?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효력 발생하지 않죠. 동그라 1번은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매수인은 아직 대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 2번 이행 청구할 수 없죠. 3번 따라서 채무 불이행 될 수 없습니다. 4번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나 예정할 수 없죠. 그리고 5번 해제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 6번 약간 복잡한 판례죠. 자, 7, 8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매매를 일괄 매매하는데 하필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토지 매매는 아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렇지만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죠. 건물 부분은 유효입니다. 그럼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인데 토지는 무효, 건물은 유효. 그럼 일부 무효네요. 그래서 아직 토지는 무효니까 토지는 등기할 수 없겠죠. 근데 매수인이 건물은 유효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죠. 이 경우는 일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외적으로 나머지만 유효로 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 전부 무효. 그래서 건물만이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6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허가협력 의무 발생합니다. 동그라 1번 이 의무는 법적 의무죠. 동그라 2번 이 의무 이행 소구할 수 있죠. 3번 매도인의 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이게 선이행이죠. 다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게 후이행. 따라서 동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매도인은 허가 협력에 거절할 수 없죠. 그 다음은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협력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있고 당사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냐거나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즉 허가 협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할 수 있죠. 5번 다만 이제 계약 해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양가로 3번과 구별하셔야 되죠.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칠판을 간단히 보시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지급했더라도 아직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할 수 있죠? 그러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을 때 그때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를 구별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큰 2번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죠. 동그라 1번은 허가받으면 소급 유효죠. 다음 동그라 2번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재지정이 없다. 그때는 확정적 유효로 되죠. 그 다음에 큰 3번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가로 1번에 사유가 나오죠. 1번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럼 확정적 무효겠죠. 그 다음 2번과 3번은 같은 취지입니다. 자, 허가협력 의무가 없으면 확정적 무효죠. 그럼 자 2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때는 쌍방이 협력 의무가 없는 겁니다. 3번도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기로 했다. 이때도 쌍방이 허가 협력 의무 없죠. 그래서 2번, 3번은 모두 협력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정적 무효죠. 다음 4번 유동적 무효 이외의
다른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 바로 무효가 되겠죠? 5번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 그럼 무효겠죠. 그 다음 가로 2번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효과가 나오죠. 먼저 1번처럼 유동적 무효는 안 되지만 확정적 무효로 바뀌면 계약금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규칙 사유가 있는 자, 이자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으니까 어느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동적 무효 법리를 살펴봤죠. 자, 다음에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볼까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국 내의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네, 틀린 거죠. 네, 간단한 사례 문제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이 동그라미 매도인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자. 그러니까 갑은 지금 계약을 없애고 싶죠. 그 다음에 을이 동그라미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러니까 을도 계약을 하기 싫으니까 계약을 깨고 싶으니까 계약금 달라고 청구했죠. 갑, 을 모두 계약을 깨고 싶죠. 따라서 대법원은 뒤를 보세요.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둘이 다 이행할 생각이 없죠.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유동적 무효라 해약금 해지만 할 수 있고 다른 해지는 할 수 없죠. 3번 을은 매매대금 제공 후이행 의무죠.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 이게 선이행이죠. 따라서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다음 협력의무죠. 협력의무는 다 있다. 따라서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교죠. 자, 1번 관할관청 불허가 처분, 이건 확정 무효죠.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그럼 이거 애초부터 협력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도 협력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입니다. 4번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이것도 확정 무효죠. 자, 5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때는 또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까지 무효 취소를 마지막으로 민법 총칙을 공부하셨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특히 앞부분 의사표시 규정이 많이 헷갈리니까 그 부분을 자주 들여다봐서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물권법을 시작하죠.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부터 물권법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